공부 정말 잘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공부법이 삽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당신을 위한 공부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공부 스타일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신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당신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마치 MRI처럼 찍어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공부법을 찾아야 할까요?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법은 당신의 공부의 고민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을 성공시켜줄 이상적인 공부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공부법이 현재 당신을 더욱더 궁지에 몰고 있는 공부법이라면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성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공부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위즈덤 센터의 WLLSI 공부법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현재 당신의 공부법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이상적인 공부법이 왜 당신이 공부의 신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와 관련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는 자녀가 가진 공부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부모로서도 자녀의 공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위즈덤 센터의 WLSI 공부법 검사.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라이브 상담을 할 때요. 네. 이 어떤 분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가스가 나와가지고 인생이 상당히 망가진 그 상황인데 뭔가 가스 냄새가 지금 주위에 도는데 누구 인생이 지금 망가지지 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었어요. 또 다른 마음 표현이라고 생각하시죠? 또 다른 마음의 표현이다.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황심소가요. 네. 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봄을 맞이해가지고 가스를 풍기는 개편을. 그러니까 가스라니요, 가스라니. 그렇군요. 아니, 시간도 조정했다는 거죠. 그 돈가스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무슨 돈가스예요? 그렇군요. 네. 시간을 조정해. 무슨 시간요? 9시부터 저녁 9시. 저녁 9시부터요?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전에는 10시에 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드디어 9시부터 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시 뉴스와 경쟁하는 황상민 TV. 그렇죠.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언론으로서 그렇죠. 전면 승부를 걸겠다라는 각오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제 갈 때까지 갔군요. 네, 갑시다. 역시 네. 10만 구독자 길이 멀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대선 레이스 관전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저번에 이낙연 씨가 네. 이때가 마지막 기회다. 본인 나서서 도대체 본인의 그러게요. 정체성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변화라도 보셨습니까? 지지율이요. 아니요, 저는 4~5% 떨어져가지고 한 자릿수로 돼버렸어요. 한 자릿수. 근데 참 연이 떨어지는 거 그거 아이고. 다시 불려서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서울시장 선거 전에 이분이 선대본부장 하시면서 저희를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소리 할 때 그렇죠. 이분 진짜 본인의 존재 이유, 본인이 대중들에게 왜 기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가 없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복귀를 해보면 왜 그분은 기대를 받았었을까요? 왜 기대를 받았냐? 뭔가 제대로 일을 하는 또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리가 있는 행동을 하는 믿음직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총리로서 뚜렷이 줬거든요.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안 보일 때. 그렇죠. 네. 나름대로 총리로서 현안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뚜렷이 밝히고 그게 꼭 여당이냐 야당이냐 상관없이 당신의 역할과 존재감이 무엇이라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내각이 군기반장이다 이런 말이 언론에 회자될 정도로 그렇죠. 그게 본인의 정체성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 50년 모기지를 청년들한테 준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하시면서 마지막 호소를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단 말이죠. 한 자리에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를 햇소리라는 거를 청년들도 알고 50대, 60대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분이 학을 문제의식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먹히지도 않는 멍멍이 소리라는 거를 본인이 인식을 했으면 차라리 그런 소리를 밑에 애들이 하라고 줬으면 본인이 그걸 읽다가도 기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 지금 당직자에서 내보고 읽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말 같은 소리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거를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민주당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도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거가 왜 내한테 걸려지지 않고 왔는가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그 절박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읽으시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니들이 떠들어대라. 그래도 우리는 180 그대 여당이야. 그러니까 뭐 혁신 상관없어. 노력을 그래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소리가 씨알도 안 맥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거를 멍멍이도 알고 도구도 알고 카우도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네. 꼭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듣기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은 소리를. 아니 근데 윤석열 씨가 요즘 40% 나오는 지지율도 있고 그런데 잠깐만. 네. 저기 지금 화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네. 지금 4월 1일 연합뉴스인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고 이낙연이 한 자릿수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만 나왔다는 건 뭘 뜻하는 건가요? 이 문재인 씨나 이낙연 씨나 운명 공동체다? 뭐 그런 뜻도 있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고 이낙연이 지지율은 한 자릿수다. 박사님 말씀하신 소위 행정 관료 이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맛이 같다? 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더 이상 아니 좀 얘기를 해주시지.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좋은 얘기. 근데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전투표장에 나타난 윤석열. 네. 말은 안 했지만 메시지는 던졌다. 그럼 윤석열은 몸몸이 메시지 발산자라는 뜻이에요. 행동으로도 행보로도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메시지예요? 아니 왜냐면요 이 전날에 뭐 조선일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왜 우리가 투표를 해야만 바꿀 수 있다 뭐 왜 이 선거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뭐 투표를 호소하는 듯한 뭐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에? 아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상 투표를 할 때는 뭐 질문도 받지 않고 질문도 안 받고. 뭐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없고 그냥 아버지 모시고 투표만 싹 하고 그렇지 언론에는 일정을 사전에 공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일정의 사전을 공개했다는 이게 무슨 거는 뜻인가요? 너희들 와서 날 취재해. 사진 찍어. 이랬다는 거죠. 그럼 현장에선 묵묵부답.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얼굴을 알리지만 근데 지가 뭔데 언론에 사전 일정을 공지를 할까요? 본인은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에 정치인, 정치, 대권 잠룡, 대권 잠룡, 뭐 후보.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 1위 후보니까 그렇죠. 나를 1위 후보로 여러분이 대주세요라는 거를 언론에 알렸는데 네. 현장에서 묵묵부답은 유구무원이다 이 말이네요. 유구무원이다. 이번 있으나 할 말은 없다. 그럼 메시지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로 기자들이 써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자들이 띄우려고 그런다? 그렇죠. 지금. 근데 왜 전날에는 투표는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규정 대정을 향한 신뢰의 메시지로 분석이 된다. 자, 조선일보랑 여기서부터 전화 통화한 거 있잖아요.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면 투표를 하는데 네. 이 투표에서 투표 행위가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네. 정의. 보통 검찰이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정의가 없는 거에 정의를 찾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정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반격의 출발점, 뭐 반격의 진군의 반격, 뭐 그런 어디 만화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반격의 거인.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나를 여전히 검찰에서 있었던 거인으로 봐달라 이 이야기네요. 거인.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큰 존재감을 있는 걸로 나를 받아. 그렇죠. 내가 전 검찰총장 출신이고 지금 여당 야당 그거와 관계없이 여전히 정의를 팔아먹고 있는 동네에 내가 진격의 거인과 같이 반격의 출발점. 출발점은 또 어떤 시작이. 근데 그 투표가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이 투표를 이야기할까요? 다음에 오는 이 투표를 이야기할까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재보선이라고 규정을 하긴 했어요, 이분이. 아, 이분이 네. 재보선을 하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이번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본인의 워딩에서는 뭐 재보선은 왜 이번에 발생하게 되었는지 질문하게 된다, 뭐 생각해보게 된다 하면서 이 워딩 나온 거거든요. 근데 참 그 신기하네요. 네. 본인이 후보로 나가지도 않는데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누굴 거는 찍으려는 거지? 그래. 누굴 찍으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검찰이 하는 거는 없는 제도 만들어가지고 족치는 그것처럼 그렇죠. 자기 선거가 아닌 남의 선거도 본인이 의미 있게 참여하는 본인의 투표형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대중을 향한 신뢰의 메시지로 분석을 했다. 저 분석은 대체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네요. 그러니까 없는 메시지도 있는 메시지처럼 포장이 되고, 그렇죠. 없는 정의도 있는 정의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없는 투표도 본인이 그렇죠.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본인이 평생 검사로 지내면서 이 나름대로 섭득한 이 버릇과 같은 그런 제스처를 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충청도 출신 부친을 대동하여 충청대망원을 실현시켜줄 인사로서 각인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뭐 그렇게 뭐 해석하고 싶지만 내 생각에는 본인이 언론에 일정을 사전 공지했다는 거로 봐서 네. 본인이 얼마나 아버지를 잘 챙기는 효자인지.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사는 동네가 아버지하고 같은 뭐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아버지 동네에 가서 아버지를 가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투표를 했다. 그럴 그렇습니다. 때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거물이 돼가지고 사진 찍고 내하고 나구나. 투표를 할 때 이렇게 사진이 찍고 기자들이 몰려왔다. 그럴 때 아마 아버지가 뭐 전직 교수 출신이라서 이런 관심을 받는 게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 네. 내 아들이 컸구나. 뭐 이런 그런 뿌듯함을 느낌은 받죠. 느끼지 않겠어요? 네. 근데 효자 그런 부분에 이미지로, 있어서 네. 박영선 씨는 견제를 하듯이 일정 공지는 정치적 행위. 정치적 행위. 당연하죠. 정치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박영선 씨는 지가 지금 후보로 나왔는데 후보보다 더 큰 관심을 윤석열 씨가 받는다는 게 이 마음은 진짜 이번 선거 대체 뭐야? 라는 마음이겠죠. 내가 후보고 여당 후보인데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거의 박영순 씨는 이번 선거 투표할 때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번에 결국 내가 꽝 됐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내가 서울시장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전 투표하는 분들 봤을까요? 뭐 유튜브도 열심히 나오시고 요새도 열심히 하시는데 박영선 씨는 사전 투표를 했을까요? 아니면- 사진 투표 하셨어요. 그래요? 하셨어요. 그러면 뭐 박영선 씨는 이미 투표장 분위기 다 파악했으니까 결과를 충분히 짐작은 했겠네요. 근데 뭐라고 그러던가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 바닥 민심은 다르다. 투표장 보니까 열렬하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 투표율 높은 거는 분명히 우리의 지지층들이 집결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본인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안철수는 본인이 후보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안철수 씨 기대 이거에 언론에서 언급이 될까요? 요즘 되게 많이 써죠. 오세훈 씨를 되게 열심히 돕는다고 안철수가 변했다. 그렇죠. 앞으로 야권의 큰 인물이 뭐 어쩌냐 저쩌냐 이런 뉘앙스를 엄청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저분은 안철수에서 요즘엔 강철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철수인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수가 아니라 타에 의한 철수입니까?
타이의 안철수는 뭐 대중이 이분이 자연스럽게 철수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 서울시장 끝나고 나면 이 오세훈 씨하고 뭐 공동 운영한다. 시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공동 묘지가 될지 네. 공동 시장이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안철수 씨는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요. 저 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권의 지지자들이 윤석열 투표도 하니 나도 가서 투표하자. 정권 심판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게. 그러면 안철수 씨는 윤석열이가 우리 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그래요? 결국은 야권이다. 결국은 다 뭐 저랑도 뭐 이렇게 교감이 있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선 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분은 철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네. 저기 그 벨기에인가 프랑스인가 네덜란드인가 뭐 요쪽에서 해안가에서 이 영국군들하고 연합군들이 철수하는 그 대작전 혹시 영화로 나온 거 혹시 봤어요? 아마 본 거 무슨 그 지명이 있는데 엥케르크? 덩케르크 철수 작전 네. 그거를 보면 저 안철수 씨가 기대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지랑 다 같이 철수해버리는. 그렇죠. 군관민 가릴 거 없이 이야. 그냥 이 요트에도 철수하고 군함으로도 철수하고 보트에도 철수하고 어선에도 철수하고. 그래서 도그나 카우나 다 철수하자라고 해서 안철수 씨의 기대가 저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철수의 레이스입니다.